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어제 저녁이었죠. 비트코인이 최근에 11월 9일부터 달러 차트 기준으로 약 3주 정도를 저항받았던 자리 38K 위에서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아주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오늘 오전 9시에 마감된 일본 캔들이 38K 위에서 몸통으로 마감되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와주었습니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지표를 사용했을 때 엔딩 다이아고널이라고도 부르죠. 쉽게 말해서 상승쇠경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 상승쇠경 패턴이 어제 나온 고점에서 완성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쇠경 패턴은 주가의 고점에서 나오는 패턴이고, 이 패턴은 과거에 22년도 8월 달에도 나왔었던 것처럼 고점에서 이 패턴을 완성시켜주고 하단을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는 급락으로 이어지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상승보다는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는 투자자들도 분명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부터 이렇게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저녁의 변동성이 좀 나와주다 보니까 오늘도 주말에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올려드리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매매 관점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이렇게 켜고 있습니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저의 기준에서는 어제 나온 비트코인의 고점이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다고 보고 있고, 지금의 움직임으로 보다 더 관점이 상승과 하락으로 반반 갈리는 경우가 많아질 것 같아서 지금 차트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보는 비트코인 대응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코인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보는 방향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근거들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단기 고점이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반등 역시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저의 관점을 계속해서 팔로우 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그림을 보고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최근 저의 관점을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시점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본다면 지금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위치해 있을 거다. 현재 가격이 업비트 기준으로는 대략 5,200만 원이고 이 가격도 싸다. 투자의 목적이라면 지금이라도 10%, 보수적인 투자라면 5%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 ETF 승인 날짜에 대해서는 대부분 1월달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3월달로 미뤄진다고 한들 어차피 시간 문제고 저의 관점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큰 사이클 안에서 상승장이 나오기 전 조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조정에 대해 대비를 해야 단기 매매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이 잡힐 거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하락이 나오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최대한 많은 관점을 가지고 있을수록 좋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트는 아직까지 단기 고점이 나오지 않았다. 지금 숏을 치면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숏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어제 오전 9시 30분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큰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숏을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숏을 보는 건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거로 테더 도미너스 차트 작도를 공유드렸었고, 그 근거들을 오늘 영상으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비팅에서 관점 공유방은 100% 입장 무료입니다. 오늘 유튜브 고정 댓글에 입장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내용 전달을 드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편집에 시간이 걸리고 실시간으로 수정되는 내용들을 받아보기 힘드시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다음 브리핑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지금의 현재 구간, 비트코인의 단기 고점에 대해서는 11월 25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자극적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고점이 나오지 않았고, 비트코인 고점에 대한 분석을 저는 5가지 지표를 통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의 비트코인 고점은 어떤 모습인지 분석을 공유드리고, 오늘 메인 주제는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2번과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오늘 영상 순서는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왜 단기 고점으로 나오지 않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단기 고점이 나온다면 하락은 어디까지 보는 건지, 하락이 나온 뒤 다음 상승은 어디까지로 그 목표가를 볼 수 있는지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추세를 보는 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비트코인 차트는 22년도 11월 21일부터 올라온 하단 추세를 한번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었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단 추세를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도미넌스라는 뜻은 지배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다는 건 시장 전체 비중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의 자금에서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건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으로 관심이 더 높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면, 그 추세가 살아있다면 비트가 눌림이 나오더라도, 추세를 이탈을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저의 방식으로 해석하면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우상향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출시가 되는 그 기간을 한 달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ETF가 승인이 되고 출시가 되는 그 시점을 비트코인 단기적인 매도 포지션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다는 건 시장 관심도가 비트코인에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ETF가 발표되면 차익 실현 매물도 많이 나올 겁니다. 금 ETF랑 비트코인 ETF를 같이 비교하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역시도 금 ETF와 같이 장기적인 우상향을 바라볼 수 있을 거다. 장기적인 우상향을 바라보는 건 저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2024년도랑 2025년도가 정말 부의 기회라는 건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2년에서 3년이라는 기간이 아니라 단순 1년에서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당장 승인 이후의 움직임만 본다면 실제로 금 현물 ETF가 출시되었던 2004년 11월 이후에도 금 차트는 마이너스 10% 하락이 나왔었고, 조정에 대한 기간은 269일을 거치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 주었었습니다. 물론 저도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15.47K,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이 저점 자리가 15.47K죠. 해당 자리를 깨지는 않을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당 자리를 깨지는 않을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깨지 않고 눌림이 나와주더라도 추가적인 반등으로 직전의 고점 자리를 충분히 넘겨주는 상승 분명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보는 이 금 차트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가장 좋은 건 거래소를 2개 쓰세요. 뭐 비싼 거래소에서는 비트가 오르던 떨어지던 뭐 10만원, 100만원 혹은 여유가 되시면 1000만원씩 꾸준히 사서 모으는 계좌를 만드시고, 자주 보는 어플, 업비트 같은 곳에서는 단기 매수 매도를 가져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하고 보니까 지금이 계좌를 나눠서 운영을 해보기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다음으로는 테더 도미넌스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계속해서 어제까지도 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고점 갱신을 아직도 하지 못했고, 테더 도미넌스는 여전히 저점 갱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테더 도미넌스는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는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차트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비트가 올라가면 테더 도미넌스는 내려가고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은 하락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테더 도미넌스를 봤을 때 저는 테더 도미넌스를 채널링의 형태로 차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차트는 작은 흐름 안에서는 복잡한 파동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채널을 통해서 실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수도 있지만 채널링 역시도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트 작도가 나와야 분석이 가능한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은 방향성에 대한 분석을 주로 브리핑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트코인 방향성과도 연관성을 연결시켜 드릴 겁니다. 우선 설명 전에 간단하게 비트코인에서의 채널링 차트를 전체적으로 입힌 작도입니다. 비트코인에서도 채널링이 성립된다라는 조건을 전제하에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현재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좋기 때문에 비트는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더리움과 테더 도미넌스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머지 조건들이 충족이 되었을 때 비트는 단기 고점을 형성할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도 고점 돌파가 나올 거고 테더 도미넌스 역시도 저점 갱신이 나올 겁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저점을 갱신하면 현재 가격에서 테더 도미넌스는 마이너스 2.61% 정도 하락 구간이 열려 있습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하면 비트코인은 당연히 상승으로 이어질 겁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빠지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 역시도 상승분을 보여줄 겁니다. 현재 자리에서 테더 도미넌스가 하단부를 뚫고 내려오게 되면은 일본 캔들상 테더 도미넌스는 상승 다이버런스가 걸릴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봉상 상승 다이버런스가 나와주는 자리에서 테더 도미넌스는 반등분을 보여줄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조정을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하단에서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 다이버런스를 만들고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현재 가격 기준으로 반등 범위는 플러스 18%입니다. 현재 차트에서 테더 도미넌스가 반등을 보는 이유는 채널의 성질 때문입니다. 차트는 끊임없이 하락을 하고 끊임없이 상승을 하는 차트는 없습니다. 상승이 있으면 조정이 있고 조정 뒤에는 다시 또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채널을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 이 채널을 테스트하러 가는 이 움직임이 나와주고, 과거에도 이 채널을 테스트하러 가는 이 움직임이 나와주고 채널을 테스트해주고 다시 또 테스트해준 그 바닥 라인은 또 다른 새로운 채널을 형성합니다. 결국 지금의 이 자리에서 테더 도미넌스가 반등문을 보여준다면 해당 자리를 기준으로 또 다른 하락 채널이 형성이 될 거고, 새로운 채널을 만들고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결과적으로는 테더 도미넌스가 반등하면서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충격이 나와주더라도 결국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반등분을 보여주면서 ETF로 인한
그 상승분이 분출되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은 차트 좀 덜어서 좀 지우고 설명드리면,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차트에 대해서는, 이더리움은 사실상 유튜브 전체 공개 영상에서도 충분히 추세 전환 자리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었고, 비트겐서 관점 공유방에서도 11월 6일 저는 이번 주말에 이더리움 한 번 더 매수 들어갔습니다 라고 공유를 드렸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관점은 한 달 전 유튜브 멤버십에서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한 가지 바뀐 점이, 기존 계획에서는 이 고점 자리, 달러 차트 기준으로 이 고점 자리를 넘겨주는 자리에서 전체 비중에서 25%를 매도를 나갈 계획이었었는데, 어제 매도 계획을 조금 바꿨고 이 매도가를 조금 더 상향 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이 자리를 지지받아주면 추가적인 반등 역시도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우선 현재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2141원 자리를, 현재 이 자리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자리에서 딛고 반등이 나와준다면, 이 자리를 크게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이 고점 자리를 돌파하고 추가적인 가격 상승 역시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계획을 분할 매도해서 좀 더 홀딩으로 바꾼 이유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움직임이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나오고 있는 분위기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끝나면 이더리움으로 당연히 자금은 몰릴 거고, 이더리움으로 몰리면 이더리움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은 이후에 다시 브리핑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멤버십 분들은 따로 브리핑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도미넌스를 다룰 때 추세라는 표현을 했었고, 비트코인은 추세를 한번 이탈했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현재 차트 보면서 비트코인 방향성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결국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비트코인 현재 자리에서 대략적인 그림으로만 차트를 방향성을 그려드리면, 비트는 여기서 고점을 좀 더 높이는 상승분이 나와주고 그 조건들을 만족시켰을 때 하락이 나올 겁니다. 하락이 나와주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은 다시 또 고점을 갱신하는 상승이 나와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하락에 대해서 최소로는 마이너스 15%, 크게는 마이너스 20%라는 조정 구간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우선 현재 시장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차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다이아고날 패턴이 있을 거고, 혹은 또 이 저점 자리랑 그리고 지금의 이 저점 자리를 이었을 때, 자 현재 구간을 작도해 보면은, 자 이 저점 자리랑 그리고 이 바닥 라인을 긋고 이었을 때 하나의 채널링이 형성됩니다. 채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상단 라인에서 저항받고 하락할 거다, 혹은 이 채널의 상단을 지지받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는 분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분석들이 좀 곳곳에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제가 보는 지금의 채널링을 말씀드리면, 우선 저는 이렇게 채널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해서 잘못 본다고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채널링 작도를 보여드리면서 작은 봉에서는 복잡한 파동 형태, 큰 그림에서는 채널로 한 방향성으로 움직인다. 결국 다시 말하면 이 작은 그림 안에서도, 결국 이 말을 다시 하면 이 작은 그림 안에서의 파동도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채널의 성질을 띄어야 한다는 말인데,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부분을 조금은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 영상 댓글 중에서 현재 자리에서 마이너스 20%짜리 하락이 나와주면 추세가 깨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던 게, 자 파동이라고 하는, 엘리엇 파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아는 파동이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이라고 하는 임펄스 5가지의 파동이 있고, 혹은 A파동, B파동, C파동이라고 하는 3가지 움직임의 조정파동이 있습니다.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임펄스 파동은 2사 추세 라인을 그었을 때, 이 자리를 하방으로 뚫고 내려왔을 때 우리는 추세가 하락으로 반전됐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ABC 조정형 상승형 패턴은 OB 라인을 긋고 이었을 때 이 상승 파동이 이 OB 라인을 하락으로 뚫고 내려왔을 때 우리는 다시 또 추세가 하락으로 반전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결국 지금의 차트를 쪼개서 차트를 좀 더 살펴보면은, 자 15.47K부터 올라왔던 지금의 이 상승 패턴에서 골짜기를 3개 만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첫 번째 저점과 두 번째 저점을 이었을 때, 자 이 저점을 차트 작도로 좀 이었을 때, 지금의 이 하단 추세 라인을 하방으로 이탈했을 때 우리는 추세가 하락으로 반전됐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결국 여기서 추세가 반전됐다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지금의 이 하락이 조정의 움직임이라는 건데, 조정이라는 건 오르려고 하는 방향으로 오르지 못했을 때 조정인 거고, 오르지 못하는 방향들을 이었을 때 그 라인을 추세 전환 자리 혹은 저항 자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항받았던 추세 자리를 상방으로 돌파했을 때 추가적인 반등으로 이어졌다면 새로운 추세가 다시 또 시작이 된 거고, 이 추세에서 조정분이 나와주고 첫 번째 골짜기를 만들어줬던 그 구간을 이었을 때 또 다른 새로운 상승형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마이너스 20% 하락이 나와
나온다고 추세가 깨진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마이너스 20%더 이상 하락이 나와주더라도 아직은 그 추세가 완벽하게 만들어진 구간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자, 이제 방향성 채널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텐데, 자, 지금 여기서 올라왔던 이 상승이 끝난 지점이 여기고, 자, 이 하락이 끝난 지점이 또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간 섹터들을 나눠봤을 때 이 고점 자리, 자, 여기를 있고, 그리고 자, 여기도 이렇게 그었을 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구간을 나눠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던 여기까지가 상승 A 구역이고, 자, 이 고점부터 저점까지 내려왔던 이 구간을 B 조정 구역이라고 했을 때, 다음으로 올라가는 이 상승 그림을 그려본다고 하면은, 자, 이 구간을 채널링으로 작도를 한번 도와드리면, 제가 보고 있는 현재의 채널링은, 자, 이런 채널의 형태를 그리고 있는 거고, 채널을 작도하는 부분은 시간상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게 상승이 나와주고 조정이 나오고 상승이 나와준다면, 이거를 작은 파동으로 봤을 때는 복잡한 파동 형태를 띠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큰 채널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상승이 시작했던 지금의 이 상승 구간, 조정 구간의 저점 자리, 이 자리를 이었을 때 새로운 하나의 채널을 그려보면은, 자, 작도를 다시 그리면 결국 제가 보고 있는 지금의 채널은, 자,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이렇게 이었을 때, 자, 이런 형태의 채널링으로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결국 지금의 이 파동이 뭐 A파, B파, C파동인지 1파동, 2파동, 3파동, 4, 5파동까지 이어지는지는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 추세 구간을 나눠봤을 때는 여기서 눌림이 추가적으로 나와준다면 해당 자리를 다시 기준을 잡고 또 다른 채널링이 만들어지는 그 구간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에 그렸던 이 작은 파동들을 좀 지워봤을 때, 자, 지금 이거 지우고, 이런 것도 다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자, 이렇게 봤을 때 아직 고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 고점 자리가 어딘지 지금 바로 판단을 하긴 어렵지만, 자, 여기서 고점을 좀 더 높여주더라도, 이 채널링을 좀 더 상향 조정을 하더라도, 이 구간을 만들어주더라도 우리가 지금의 이 채널의 중단 라인을 봤을 때, 이 채널의 결국은 이 채널의 신뢰도 역시도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 중단 라인을 저항받았을 때, 자, 저항받았을 때, 그리고 이 자리를 이탈했을 때 다시 또 상방에서 저항받고, 이탈했을 때 다시 상방에서 저항받았던 지금의 이 구간의 신뢰도를 봤을 때는 지금 구간이 나쁘진 않다, 우리가 충분히 판단해 볼 수 있을 만한 자료이다.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채널링이라고 하는 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는 것도 역시 중요하지만 큰 방향성을 볼 때 결국은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차트가 어느 정도는 나와봐야 우리가 명확하게 그 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상 초반에도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다라고 미리 언급을 드렸던 거고, 정확한 작도는 좀 더 차트가 나오면 공유를 드릴 거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좀 구독을 눌러주면은 조금 더 많은 자료들을 좀 받아보시지 않을까. 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고점을 찍고 하락이 나오더라도, 자, 이제는 어떤가요? 여기서 고점이 40K 위에서 형성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찍고 하락이 나와주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30%까지 하락이 나오더라도 사실상 지금 추세를 완전히 깬 거는 아니지 않나. 사실상 완전히 추세를 깼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저의 전략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 영상이 제가 멤버십 영상으로 좀 이렇게 영상을 좀 찍다가 그냥 전체형의 영상으로 좀 하는 게 낫겠다라고 좀 생각을 좀 바꾼 게, 일단은 좀 매매 관점이 좀 더 자극적으로 좀 들어갈 수도 있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보는 구간이 이 고점 자리를 넘겨주는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서 비트코인을 전부 다 매도를 할 거고, 제가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했던 게 딱 이 구간입니다. 근데 저는 비중을 많이 채우지 못해서 조정도 짧았고 올라오는 구간에서도 사실 저는 이쁘게 올라오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올라왔던 비중을 전부 다 매도를 할 예정이고, 다시 내려오는 자리에서 추가적인 비중을 좀 투입할 예정입니다. 제가 들어갔던 지금 비중, 지금 들고 있는 게, 자, 여기서부터 상승분이 지금 대략 40% 수익 중입니다. 플러스 40% 정도 수익 중인데, 결국 여기서 눌림이 나와주더라도 다시 이 채널을 형성하고 이 고점 자리, 자, 여기서 ETF 고점을 찍는다라고 하면, 만약에 제가 예상한 것처럼 한 20%짜리 하락분이 나와주고 다시 고점을 갱신한다고 하면은 그 상승분이 다시 또 한 40%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제가 지금 좀 잡아가려고 하는 구간이 마이너스로는 한 20% 정도 열어두고, 그 자리를 풀매수가 아니라 분할로 좀 매수를 담아가면서 다시 또 우리가 좀 40%를 먹어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보는 구간이 사실 지금 이 구간, 여기 직전의 고점 자리까지는 좀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를 비중을 30%로 두고 있고, 이 자리를 뚫고 내려온다면 26.5K 라인을 손절 라인 기준으로 최대로는 40%까지 비중을 좀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고점을 형성하는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그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자리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 돌파하고 올라오면은 또 다른 브리핑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보고 있는 구간은 좀 이렇게 큰 틀로 보고 있다. 결국 ETF가 승인되고 조정이 나온다면, 만약에 이 자리를 정말 깬다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채널이 맞다면, 그리고 이 자리를 깨고 또 다른 하락 채널을 그린다면 정말 여기서부터는 다시 또 상승을 위한 마지막 또 그 부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여기서는 좀 더 다른 전략, 여기서는 좀 더 길게 좀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저도 좀 그런 브리핑을 좀 드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렇게 전체적인 비트코인 방향성 여러분들께 좀 잡아드렸고, 오늘 영상이 정말 여러분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주말에 찍고 있는 만큼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드렸던 비트갱스터 관점 공유방 들어오셔서 관점 공유 받아가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이번 주말도 추우니까 좀 행복한 하루 이렇게 보내시면서 이번 주말도 여러분들 가족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수익만 나는 그 날이 좀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